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자랑하면 그 순간 덕이 줄어든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삼성에 입사했어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네요. 우리 손주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이런 말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이고 감사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잠깐, 그 말을 들은 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생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큰 죄는 없다. 오늘은 자랑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 기쁨이 남의 아픔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음을 편히 하시고 정약용 선생과 함께 내면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인간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사람은 왜 자랑하고 싶어 할까? 선생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그 본성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덕과 허물을 가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때입니다. 그 자체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꽃이 되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랑의 말. 우리 아이가 네이버에 취직했어요. 감사의 말. 아이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좋은 회사에 들어갔네요. 표면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말은 거울과 같다. 자랑하는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하고 감사하는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자랑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내 상황은 왜 이럴까?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유배 18년 동안 선생이 발견한 진리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혼자 누릴 때 빛나고 나누려 할 때 오히려 빛이 흐려진다. 하지만 위로와 격려는 나눌수록 빛이 더해진다. 이것이 자랑과 배려의 차이입니다. 자랑은 나의 기쁨을 드러내려 하지만 배려는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55세,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부장님입니다. 김민수 씨는 세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큰딸은 의사, 아들은 변호사, 막내딸은 스카이 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 카페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애들 취업이 어렵다더라. 우리 때와는 다르네. 김민수 씨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큰딸이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된 이야기를, 아들이 로펌에서 파트너가 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김민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요즘 부모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들도 마음이 무겁고. 옆에 앉은 동창 박철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아들도 공시 준비한 지 3년째인데 만약 김민수 씨가 자녀 자랑을 했다면 박철호 씨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대신 김민수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데 3년이면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거야.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며칠 후 김민수 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최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최영희 씨는 최근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수능을 앞두고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김민수 씨는 막내딸이 명문대에 다닌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공부 방법이나 입시 정보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딸이 수능 준비하느라 힘들죠? 요즘 아이들 정말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최영희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워낙 예민해져서 집안 분위기가. 그제야 김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인데 우리 막내가 겪었던 경험이나 공부 방법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자랑이 아닌 도움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어느 날 김민수 씨는 회사 후배인 이상진 과장과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상진 과장은 40대 중반인데 최근 걱정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고 게임에만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자신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공부 습관을 잡았는지, 어떤 학원을 보냈는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진아, 중2가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하더라. 사춘기도 오고 공부도 어려워지고. 이상진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민수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 어느 부모나 다 겪는 일이야. 시간이 지나면 분명 나아질 거야. 김민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진정한 기쁨의 나눔이란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구나. 예를 들어, 내 아들이 변호사라는 것을 자랑으로 말하면 상대는 부러워하거나 위축된다. 하지만 도움으로 말하면 상대는 감사하고 희망을 갖는다. 같은 사실이지만 전달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김민수 씨는 스스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3초에 멈춤 말하기 전에 3번 숨을 쉬자. 그리고 물어보자.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마음을 줄 것인가? 둘째, 주어의 전환 우리 아이가를 아이 스스로가로 바꾸자. 내가를 운이 좋게로 바꾸자. 셋째, 관심에 우선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의 안부부터 물어보자. 넷째, 감사의 표현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스럽다 말고 감사하다고 하자. 이후 김민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후배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조언을 구하거나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도 그의 인망이 높아졌습니다. 김 부장님은 정말 겸손하시고 따뜻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자녀들의 변화였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시지만 모든 사람이 아빠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막내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겸손함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성공해도 자랑하지 않는 게 진짜 멋진 거네요. 김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랑을 멈추니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께서는 매일 밤 이런 성찰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한 말은 없었는가? 내 기쁨을 나누려다가 남의 아픔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내가 말한 것보다 내가 듣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매일 아침에 다짐. 오늘은 자랑보다 격려를, 말하기보다 듣기를, 드러내기보다 감추기를 선택하겠다. 말하기 전에 점검. 이 말이 상대를 기쁘게 할까, 아프게 할까? 꼭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말한 후에 성찰. 방금 내 말을 들은 상대의 표정은 어땠는가? 혹시 불편한 기색은 없었는가? 정약용 선생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가르침을 지키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선생의 학문과 덕망을 자랑하려 했지만 선생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 다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할 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더 중요해집니까?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우는 것인가요? 성공한 자녀를 둔 것을 알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자녀로 키운 지혜를 나누는 것인가요?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보물은 드러내지 않아도 빛이 나고 가짜 보물은 드러내려 할수록 초라해진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물어올 때 자랑으로 답하지 말고 감사로 답하십시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조언보다는 공감을 먼저 해 주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이야기보다 상대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살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더욱 평안해집니다. 왜일까요? 마음에 감추려는 것이 없어지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줄어들면 진정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생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랑을 삼키는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고 겸손을 택하는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존경을 받으며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 하나씩 해 보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3초만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어도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약용 선생이 추구하셨던 품격 있는 삶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랑을 삼키는 지혜로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과 함께 안녕히 계십시오.